이번 시간에는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강좌에서 배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변수와 자료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변수는요,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값의 의미가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숫자 200, 300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의미가 변하지가 않죠. 자, 200이라고 적게 되면 200이라는 값이 메모리에 들어가고요. 그 기억 공간에 담겨져 있는 200이라는 숫자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변수는요, 자, 변수의 값을 담기 위한 기억 공간이 마련되어지고요. 거기에 담겨지는 값을 개발자가 마음껏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수를 사용을 하면은요, 값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이 마련이 되고 값은 넣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공간이 마련이 되면은요, 개발자는 해당 기억 공간에 값을 자유롭게 넣고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즉, 상수와 똑같이 기억 공간은 마련이 되지만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 공간의 값을 함부로 가져오거나, 즉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200이라는 숫자 값은 우리가 코드상에서 200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 값을 인식할 수 있지만요, 자, 이러한 변수, 즉 기억 공간에 담겨져 있는 이 값은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프로그램상에서는요, 변수를 통해서 기억 공간을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값을 담아서 읽어오고 바꿀 수 있는 기억 공간 자체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자료형을 통해서요, 자, 기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 공간이 자리 잡을 메모리상의 위치. 자,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기억 공간이 자리 잡을 메모리상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군데 중에서요, 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총 20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기억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현재 메모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운영체제가요, 20바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알아서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담을 데이터를 몇 바이트를 담을 건지, 즉 그 크기가 얼마나 될 건지는 개발자가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기억 공간의 크기는요, 자료형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변수를 사용을 할 거다. 이 변수에는 어떤 값들을 담을 건데, 그 값을 담기 위해서는 자, 먼저 기억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럴 기억 공간을 마련할 때 위치는 운영체제가 잡아주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주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크기는 나는 이러한 데이터를 담을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양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는 개발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상에 작성한 양식은요, 자, 자료형을 적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료형, 값을 담을 기억 공간의 크기와 담겨질 값의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미리 키워드를 통해서요, 단어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한 정해져 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시면 만들어진 변수, 즉 해당 값이 담겨질 기억 공간의 성격, 즉 값의 크기, 그리고 담겨지는 값의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자, 변수의 이름은요, 자, 만들어질 기억 공간에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자, 원래 기억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상의 주소값을 알아야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요, 프로그램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변수의 이름이라는 거는요, 메모리상에 만들어진 기억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즉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형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불리언입니다. 참과 거짓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고요. 1바이트 공간이 잡힙니다. true나 false라는 값을 담을 수가 있고요. true는 차, false는 거짓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수자령인데요. 자, 바이트. 자, 1바이트 크기의 정수값을 담을 수 있고요. 범위는 128, 마이너스 128에서 양수 127까지. 자, 가운데 0이 있기 때문에요. 양수 쪽은 하나가 더 적습니다. 다음에 캐릭터형인데요. 자, 총 2바이트고요. 자, 문자 값을 담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값의 범위는 0에서 65,535번이고요. 자, 자바에서 제공되어지는 자료형 중에 유일하게 음수값이 없는 자료형입니다. 자, 그런데 문자를 담는다고 했는데 값의 범위를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요 0과 1밖에 모릅니다. 즉 문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요 컴퓨터를 만들어질 때, 즉 운영체제가 만들어질 때 기억은 몇 번, 니은은 몇 번, 디귿은 몇 번, 이런 식으로 각 문자마다 숫자를 붙여준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숫자들을 가리켜서 문자 코드 값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다, 니은이다 이러한 값을 담을 때 그 캐릭터 형태에다가 이러한 값을 담겠다라고 넣어주시면은요 실제 저장되는 값은 해당 글자의 코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자료형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쇼트 2바이트 크기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고요.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까지. 자, 인티저 4바이트 크기 정수를 담을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에서부터요. 양수 21억 4,748만 3,647까지 담을 수가 있고요. 롱 8바이트 크기의 정수를 담을 수 있고요. 자, 이 숫자의 범위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수형 자료형인데요. 자, 플로트 4바이트 크기를 담을 수가 있고요. 더블은 8바이트 크기의 실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는 소수점을 표현한 값이 되겠죠. 자, 다음에 문자열인데요. 자, 스트링이고요.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스트링은 자료형이 아니라 클래스라는 겁니다. 자, 클래스는 뒤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열 값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문법 자체가 다른 일반 자료형과 비슷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자, 지금은 그냥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정수형 기본 자료형은 인티저형입니다. 자, 바로 4바이트인데요. 자, 코드의 정수형 상수를 사용할 경우 상수값을 담기 위한 기억 공간으로 기본 인티저형을 잡게 됩니다. 자, 그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범위가 벗어날 경우엔 D를 뒤에다가 L을 붙여주시면은 8바이트 롱형 기억 장소를 잡게 됩니다. 자, 실수 기본형 자료형은 더블인데요. 자, 코드에서 실수형 상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수값을 담기 위한 기억 공간에 기본 더블형을 잡게 됩니다. 8바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값의 범위가 별로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는요, 뒤에 F를 붙여주시면은 플로트형, 즉 4바이트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요, 뒤에 F를 붙여주면 작은 공간을 잡아주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료형들에서 봤는데요. 자, 논리는 분리형, 정수형은 바이트, 캐릭터, 쇼트, 인티저, 롱, 그 다음에 실수형은 플로트, 더블, 그리고 문자열은 스트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실제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클립스가 실행 중에 있고요. 전에 만들었던 예제는 지우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자, 프로젝트의 이름을 자, 베리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피니시 누르시고요. 자, src에서 마우스 우클릭, 뉴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자, 얘 이름을 베리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베리어블이라고 해주시고요. 퍼블릭 스태트 보이드 메인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피니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형은요, 자, 자료형을 자, 이렇게
논리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다라고 해서요. 잡혀질 기억 공간의 타입을 결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 시간에 배웠던 식별자 이름 짓는 규칙에 대해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을 불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얘는 true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불리한 변수는 불2라고 하겠고요. 펄스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true는 참이고요. 펄스는 거짓입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 자, 불1은요. 불1. system.out.println. 불2는요. 불2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시면 true와 false가 각각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자, 불리한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true와 false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형이고요. 자,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리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 if인이라는 걸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수형 자료형 중에, 자, 일단은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형이고요. 문자형입니다. 자, 캐릭터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해주시고요. 캐릭터 1은 자, 얘도 수치 형태로 저장이기 때문에 숫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65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캐릭터 2는 자, 이제 실제 문자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해주시고 A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작은 따옴표 안에는 글자 한 글자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캐릭터형 값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system.out.println. 자, 캐릭터 1은요. 더하기 캐릭터 1. system.out.println. 자, 캐릭터 2는요. 캐릭터 2.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둘 다 A라고 나오고 있죠. 캐릭터 1이라는 변수에는 숫자 65를 넣었지만요. 자, 출력을 할 때는 실제 65에 해당하는 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변수가 자료형이 바로 캐릭터고요. 자, 이제 정수형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이고요. 자, 먼저 바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트 1은 자, 마이너스 128. 자, 바이트 2는 양수 127. 자, system.out.println. 자, 바이트 1은요. 바이트 1. system.out.println. 바이트 2는요. 바이트 2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범위가 넘어설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1은요. 마이너스 32768. 쇼트 2는요. 32767. system.out.println. 자, 쇼트는요. 쇼트 1 해주시고요. system.out.println. 쇼트는요. 쇼트 2.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다음은 인티저 보겠습니다. 인티저 1은요, 자, 마이너스 2147483648 해주시고요. 인티저 2는요, 자, 빼기 해주시고요. 2147483647. system.out.println 인티저.
인티저 1 해주시고요. system.out.println 자, 인티저 2는요 더하기 인티저 2.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티저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롱 보겠습니다. 롱 1은요 마이너스 92233720368477580 하고 적으시면 에러 안 하겠죠? 자, 인티저형 변수가 담을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L을 붙여주시면은 이 상수값을 담기 위한 자료 공간을 8바이트를 잡게 됩니다. 롱 2는요 9223372036847758071 이렇게 돼 있고요. system.out.println 자, 롱 1은요 롱 1 system.out.println 롱 2는요 롱 2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정수형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롱을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썼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것만 따지고 보면은요. 자, 롱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8바이트 자료형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기억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걔의 이름을 롱1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준 값, 이 값을 담기 위한 8바이트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일단 이 값을 넣어 놨다가요. 자, CPU가 그 기억 공간, 즉 이 값이 담겨져 있는 기억 공간으로부터 값을 끄집어내서 여기로 집어 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에 집어넣은 값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아무리 자기가 메모리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더라도 이 기억 공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운영체제가 판단하에 메모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메모리에서 기억 공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실수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형이고요. 자, 플로트 1은요 마이너스 12.34F 해주시고요. 플로트 2는요 12.34 이번 대문자 F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system.out.println 자, 플로트 1 자, 플로트 1 해주시고요. system.out.println 플로트 2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블형 가보겠습니다. 더블 1 12.34 더블 2 마이너스 12.34 system.out.println 자, 더블 1은요 더블 1 system.out.println 자, 더블 2는요 더블 2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자, 스트링 자, str은요 안녕하세요 system.out.println str은요 더하기 str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정확히 찍히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변수라는 거는요 어떠한 값을 담기 위한 기억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떠한 크기로 담을 것인가 그 부분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가리켜서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요, 자, 쇼트 형태 2바이트죠. 2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걔의 이름을 쇼트라고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곳에서 변수에 붙어있는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은요, 자유롭게 값을 가져오거나 집어넣거나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집어넣으실 때는요, 변수의 이름을 왼쪽에다 적어주시고요, 이러한 는 표시,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는 표시를 작성해 주시고 오른쪽에다가 집어넣을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용을 하실 때는요, 그냥 변수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해당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변수의 개념 충분히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앞으로 계속 변수를 사용을 할 거니까요, 충분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